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느냐 우당탕탕 꿈 매니저라는 제목의 동화책이고요. 작가는 최지연, 출판은 미다스 북스입니다. 인간은 잠을 자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각자의 이유로 고단했던 하루를 마치고 나면 달콤하고 편안한 잠의 세계로 빠져듭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충분한 휴식으로 충전을 하고 또 다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이 바로 꿈의 세계입니다. 모든 인간은 잠을 자야 하기에 모든 인간은 꿈을 꾸게 됩니다. 아마도 꿈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흥미롭고 공감 가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밤사이에 꿈나라에서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고 또 현실에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깨어있을 때 살아가는 현실 세계보다 훨씬 더 다채로운 경험을 하고 또 다채로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꿈이기도 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꿈 이야기는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이 동화책 나느냐 우당탕탕 꿈 매니저는 바로 이런 꿈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판타지 동화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책 나느냐 우당탕탕 꿈 매니저는 어디선가 누군가 당신의 꿈을 만들고 있다면 이런 재미있는 상상에서 시작이 됩니다. 현실감 있고 재미있는 그림과 함께 꿈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기본적으로는 창작 동화 카테고리지만 나이가 조금 더 있는 아이들, 고학년이나 청소년이 읽어도 재미있을 만큼 전체적인 이야기 전개가 탄탄해서 그림하고 어우러져서 그래픽 노블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얼마 전에 아주 큰 사랑을 오랫동안 받았던 달러구트 꿈 백화점이라는 작품처럼 어른들이 읽어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좀 비유를 들었던 달러구트 꿈 백화점이 꿈이라는 키워드와 백화점이라는 컨셉의 조합이었다면 이 이야기 나느냐 우당탕탕 꿈 매니저는 꿈이라는 소재를 방송을 만들어 송출하는 기획사랑 연결해서 훨씬 더 현대적인 이야기로 승화를 시켰다. 이렇게 감상평을 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꿈을 방송 콘텐츠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이런 설정이 유튜브 같은 이 미디어 플랫폼에 익숙한 요즘 아이들에게 잘 와닿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아이들이 되고 싶어하는 장래 직업 중에 유튜버가 아주 상위권인 것을 생각하면 재미있는 설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동화 본문 중에서 이런 부분이 설명된 내용을 조금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나는 뭉게구름 꿈 기획사에서 사람들의 꿈 일정을 관리하고 전달하는 매니저로 일한다. 작가와 프로듀서가 완성한 꿈을 사람들이 잠드는 시간에 주파수에 맞춰 발사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그 한가운데에 우리 뭉게구름 꿈 기획사가 있다. 하늘에 떠다니는 하얀 뭉게구름은 세상이 깜깜해지는 밤이 되면 달림 뒤에 숨어 바빠진다. 나는 모두가 잠든 밤 뭉게구름에서 내려오는 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출근한다. 네, 이런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꿈을 방송처럼 만들어서 제작하는 작가와 프로듀서 그리고 그 꿈을 주파수에 맞춰서 발송하는 그런 매니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뭉게구름 꿈 기획사도 정말 하늘에 떠다니는 그 뭉게구름 안에 있다 이런 설정도 아주 동화적이고 재밌고요. 이렇게 꿈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잠이 들면 틀어주는 그런 기획사 이야기니 아이들이 재미있어할 그런 흥미롭고 기발한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획사의 이름도 참 아이들이 참 좋아할 만한 예쁘게도 뭉게구름 꿈기획사입니다. 등장하는 캐릭터들도 요즘 아이들에게 익숙한 직업인 작가, 프로듀서, 매니저 이런 직업군이라 또 꿈을 만드는 기획사라는 이런 판타지적인 요소도 잘 버무려져서 전체적으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구성이 됐다. 네, 이런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동화책 나느냐 우당탕탕 꿈 매니저는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 화자가 있는데 그 화자가 바로 이 매니저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꿈을 틀어주는 매니저. 그래서 꿈 매니저라는 캐릭터가 화자이자 주인공입니다. 뭉게구름 한가운데에 위치한 꿈 기획사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출근을 한다. 이런 설정도 너무 재밌고요. 굉장히 좀 동화적인 이런 설정이고 그렇다고 뭐 전래동화 같이 조금 올드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현대적이면서 동화적인 판타지 동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이들이 읽거나 들으면서 머릿속에 이런 사다리를 타고 뭉게구름으로 올라가는 이런 아름다운 장면이 그려질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이라는 소재에 걸맞게 판타지적인 캐릭터인 수호천사도 등장을 합니다. 아이들의 동화적 상상력을 마음껏 자극하는 그런 재미있고 기발한 이야기다 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수호천사 캐릭터에 대한 부분이 설명된 내용을 본문 중에 발췌해서 짧게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 리포터는 지민이의 수호천사다. 지민이의 안전과 행복을 살피기 위해 그날의 수많은 감정을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다. 지민이가 수많은 감정을 만나게 도와주고 풍부한 감정들을 경험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한다. 수호천사는 지민이가 꿈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존재이다. 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호천사는 리포터 역할을 하는 방송기획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캐릭터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판타지적인 설정이 가득한 판타지 동화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또 반면에 이 요즘 아이들의 아주 고된 일상과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들이 그야말로 현실감 있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초등학교 4학년 지민이는 요즘 아이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걸어다니면서도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요즘 말로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친 일명 스몬비입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되어서 잠을 깊게 자지를 못하니까 꿈을 꿀 수가 없는 상황이 맞아. 요즘 애들이 참 그렇지. 이렇게 공감대 있게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초등학생 때부터 밤 9시, 10시까지 학원을 돌면서 공부를 하다가 아주 늦지막히 집에 돌아오니까 또 출출한 속에 밤늦게 간식으로 컵라면을 먹고 하루 종일 학원에 공부하다 왔으니 유튜브도 좀 보고 또 게임도 하고 또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과 현실도 아주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 그만 보고 일찍 자라 라고 하는 그 엄마와 또 늦게까지 공부하고 나서 스트레스를 좀 풀 자기만의 시간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의 입장이 아주 균형 있게 잘 그려져 있어서 어른이든 아이든 모두에게 공감대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에게 읽어준다면 양쪽 다 자기 입장에서 공감 가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반대 입장에서는 저렇게 생각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됐고요. 물론 결말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핸드폰을 좀 줄이고 푹 자야 된다. 이런 교훈적인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그런 부분을 또 이 동화 속에서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지민이는 최근 과학학원을 추가하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 그래서 유튜브 보는 것과 야식으로
그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이 드니 뭉게구름 꿈 기획사에서 꿈을 만들어도 주파수가 잘 잡히질 않았다. 그러니 꿈을 발사할 수가 없었다. 매니저, 긴급 대책회의를 합시다. 씩씩거리는 사장님의 호출로 작가, 프로듀서, 수호천사까지 긴급하게 소집되었다. 이런 부분입니다. 정말 그 방송사에서 뭔가 대책회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인데 아이가 2시까지 핸드폰 보다가 잤으니까 꿈을 못 보내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을 동화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발한 동화적 상상력과 재미있는 설정들로 이야기라는 그 장르로서도 재미가 있지만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이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유익한 그런 실질적인 정보들이 동화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점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리 아이들한테 일찍 자라, 일찍 자라, 핸드폰 그만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잔소리라고 느껴지겠죠. 그런데 잔소리가 아니라 동화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습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재미와 의미를 모두 잡은 책,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꿈 기획사 구성원들의 다양한 각자의 배경 이야기와 이런 여러 등장인물들이 소개가 잘 되어 있고 이런 배경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리즈물로 계속 다채롭게 이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뭐 기본적으로 꿈이라는 소재 자체가 무궁무진하게 확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후속편이 있어도 좋겠다, 후속편이 기대되는 이야기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현실이 너무 잘 반영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읽으면 아마도 맞아, 내 이야기 같아 라고 느껴질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요. 아이에게는 꿈을, 어른에게는 휴식을 주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그리고 아이에게 추천해 주시기를 추천드리는 그런 동화책입니다. 나느냐 우당탕탕 꿈 매니저, 최지연 지음, 미다스 북스. 뭉게구름 꿈 기획사. 나는 뭉게구름 꿈 기획사에서 사람들의 꿈 일정을 관리하고 전달하는 매니저로 일한다. 작가와 프로듀서가 완성한 꿈을 사람들이 잠드는 시간에 주파수에 맞춰 발사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우리에게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 의식은 깨어있는 상태로 내 생각과 감정을 알고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무의식은 나도 모르게 숨겨놓은 고통스러운 생각, 감정, 기억, 경험, 충동이라서 간절히 바라는 소망도 있지만 수치심, 죄책감, 열등감, 상처받은 경험, 분노 등의 감정이 많다. 우리 뭉게구름 꿈 기획사는 사람들이 꼭꼭 숨겨놓은 무의식을 꿈으로 만들어 전달한다. 꿈을 통해서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 나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위험한 미래를 대비하거나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목표가 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장님, 프로듀서, 작가, 매니저, 수호천사는 한 팀이 되어 꿈을 만든다. 내가 사는 동네에는 낮은 산이 하나 있다. 주변엔 높은 건물과 네온 사인 간판이 없어 달과 별을 온전히 볼 수 있다. 산책로를 따라 중간까지 올라가면 나이 많은 고목나무가 보인다. 그 고목나무에 등을 대고 달이 뜨는 동쪽을 보고 있으면 멀리 작은 점이 보이는데 실은 하늘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뭉게구름이다. 그 한가운데에 우리 뭉게구름 꿈 기획사가 있다. 하늘에 떠다니는 하얀 뭉게구름은 세상이 깜깜해지는 밤이 되면 달림 뒤에 숨어 바빠진다. 나는 모두가 잠든 밤
뭉게구름에서 내려오는 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출근한다. 나는 오늘 어떤 꿈들을 발사하게 될까? 실수투성이 첫 꿈 제작. 나지미는 드림초등학교 4학년이다. 작은 토이푸들 강아지를 키운다. 조용하고 소심한 성격으로 낯을 가리는 편이다. 특히 같은 반 친구인 이윤석을 좋아해서 옆에만 가도 얼굴이 빨개진다. 부끄러움 때문에 나지미는 윤석에게 한 번도 말을 걸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놀랍게도 유튜브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즐겨 듣고 잠자면서 꿈꾸었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좋아한다.